네, 마켓 트렌드에서 김종인 위원을 기다리고 계셨던 시청자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들어오셨습니다. 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떤 이슈 또 들고 나오셨나요? 네, 그래도 어제 우리 증시의 조정을 가져온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기관의 매도도 있었습니다만 글로벌 이슈 쪽에서는 중국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조정이 나타난 것인데요. 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인민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렇게 단행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반적인 성장률 탄력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럼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의 성장을 이루어온 것은 사실이고요. 현재까지도 수출의 비중이 내수보다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수출 중에서는 제1위 국가가 중국이고요. 또 중국에서 일종의 가공무역을 통해서 수출하고 있는 이 가공 수출까지 고려해 본다면 중국의 비중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성장률이 하향이 2014년까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과거 이제 두 자릿수의 성장률은 달성이 어려워졌고 이제 7% 초반대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일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4%까지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목표, 정책 목표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이 낮아지고 있는 성장률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중국 정부는 이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의 효율화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부동산을 비롯한 이 자산 가격의 버블을 가장 경계하면서 이와 관련된 대책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중국발 경기 모멘텀 상대적으로 좀 약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정책 모멘텀도 시장의 예상만큼 빠르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개혁 과정에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부양책들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중국 관련 모멘텀으로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좀 경계의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 뉴스에 나온 것처럼 이 중국 언론에서 삼성전자를 때리는 등 최근 로컬 기업들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이 이슈가 불거졌는데 꽤 큰 충격으로 좀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들도 1% 이상씩 좀 하락 마감하기도 했는데 일단 좀 얘기를 정리해보자면 중국 은행에서 돈이 마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이 마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부동산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유동성도 통제하고 그림자 금융도 잡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잡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일선 도시의 주택 가격 상승이 가장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2선 도시 그리고 3선 도시까지도 가격이 오르는 등 작년과 대비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는 점. 특히 1선 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버블이 터지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그림자 금융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부담스러운데 전반적으로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도 괴리를 보이면서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그 탄력을 더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이끌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일부 식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좀 견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소비자 물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 이런 주택 가격의 상승이 추가적으로 투자가 늘어나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고정 투자도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입니다만 주택 투자는 더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과 대비해 봤을 때 주택 투자를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시장 내에서 돈이 주택 시장으로 쏠리면서 주택 가격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투자에 의한 상승이라면 그나마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면 향후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고 있는 원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면 두 가지로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화와 함께 위안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달러 약세에 따른 유로화, 위안화, 원화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이들 증시나 이들 자산 가격의 특징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임으로써 최근에 자금 유입, 해외 쪽에서의 자금 유입이 가파르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질 금리라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실질 금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물가와 대비해 봤을 때 금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를 판단하는 지표인데 최근에 중국에서 물가가 바닥을 치고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실질 금리가 다시 마이너스 국면으로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실질 금리는 지금 역축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질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오히려 손실을 보는 그런 입장이고 향후 추가적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돈들이 부동산이라든지 좀 더 공격적인 자산으로 옮겨가면서 유동성 전체 측면이 지금 중국 정부가 관리하고자 하는 13%를 좀처럼 채우지 못하고 그 위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일종의 자산 버블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을 계속적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하게 공급해왔던 RP 중심의 유동성 공급을 중국의 이제 인민은행은 멈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중국에서 부동산 버블이 뭐 그림자 금융에서 비롯됐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림자 금융 좀 단어가 어려운 것도 같거든요. 일단 뭐 일반 은행 간의 거래는 아닐 것도 같은데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부동산을 상품으로 팔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대출을 하면 집을 담보로 잡아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래가 아니라 일종의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들. 근데 이제 그것이 빚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자 금융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은행 계정에서 잡히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품으로 팔렸기 때문에 이 상품 중에서 얼마만큼이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또 부실도가 얼마만큼인지를 실제로 판단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은행의 부실 자산이라면 그에 관련된 대선 충당금을 꾸준하게 쌓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부실 자산으로 안 잡히고 상품으로 잡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에 대한 그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을 때는 이와 관련된 부담이 커질 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과거에 중국 컨퍼런스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국 컨퍼런스에서 중국의 이제 전문가들도 실제로 그림자 금융의 크기가 얼마인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얼마냐에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이것이 얼마인지 파악하지를 못하는 불확실성이 더 문제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는 인민은행이라든지 중국 정부가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경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건 확실하긴 하지만 이 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시장의 전망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어제 나타났던 중국발 충격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궁금하긴 한데 유동성 공급을 중단했다는 것이 중단할 수 있을 만하니까 중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충격이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중국의 단기 금리입니다. 은행 간 금리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쉬리보 금리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6월달, 7월달에 이 쉬리보 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에 한번 큰 폭의 변동성을 준 적이 있죠. 그런데 중국 정부가 결국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면서 다시 한번 이 쉬리보 금리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이 지금 단기 금리 수준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6%를 넘는 단기 급등을 보여준다면 중국의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가장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는 중국 정부가 이 쉬리보 금리를 과연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영리포 중심의 환매 조건부 채권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을 이제 멈추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일부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다시 이 시장을 좀 교란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단기적으로의 어느 정도 중국 그 경제 지표나 중국의 여러 가지 지표로 인한 불확실성은 조금 확대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의 지금 근본적인 상승 원인은 중국 경제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유입, 또 달러의 약세에 의한 이머징 마켓 쪽으로의 자금 유입으로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국 증시의 충격이 과거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확대되지만 않는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지표는 중국의 쉬리보 금리를 중심으로 보시되 이것은 외국인들이 이탈하지 않는 한 단기 변동성이 그칠 것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투자 전략상으로 중국 관련 소재 산업재와 같은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유 홀딩 전략보다는 트레이딩 중심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현재 시장의 중심 종목은 실적주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더라도 실적이 나쁘면 어제 OCI처럼 급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주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여전히 좀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한다면 그때는 종목을 압축하는 전략이 아니라 현금과 주식의 비중을 바꾸는 조금 더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가장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중국의 실이보 금리와 함께 중국의 금융시장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의 국내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지 여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달러 쪽에서 달러의 일방적인 약세가 강세 쪽으로 전환되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IMF에서도요, 글로벌 금융의 5대 위험 요소 중 하나로 중국의 글로벌 그림자 금융을 꼽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가 안 된다는 점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제도 중국 경기 회복 기대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업종을 중심으로 낙폭 좀 두드러졌는데요. 앞으로도 중국의 단기 금리 그리고 달러까지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켓 트렌드의 김종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